윤정숙은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단정하게 써진 자신의 이름 위로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정숙은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5년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당 한켠의 나무 벤치에 앉으며 정숙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박이 새겨진 초대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체린의 첫 도예전 흙의 기억 명동 갤러리. 70살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어루만지며 정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첫 전시회. 자신이 가르쳐준 도예, 기술로 이룬 성취였죠. 낡은 흙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벗고 작은 시골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남색 한복을 꺼냈어요. 옷깃은 약간 낡았지만 정성스레 다림질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체리나, 할머니가 꼭 가볼게.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자 정숙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붉은색 유약을 발라 구운 찻잔 세트. 평생 도예가로 살아오며 만든 작품 중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손수 키운 손녀 체린이를 생각하며 정성스레 빚은 보물이었어요. 정숙은 작품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닦으며 25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엄마 체린이 1년만 봐주세요. 미국 박사과정이 끝나면 바로 데려갈게요. 딸 미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4살 배기 체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던 그날, 딸의 미래를 위해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공부해라. 체린이는 내가 잘 볼게. 그렇게 약속된 1년은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고 체리는 할머니의 작은 도예 공방에서 자라났어요. 정숙은 농사일과 도예를 오가며 체린을 키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즐거워하던 체린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손끝의 감각을 믿어야 해. 흙은 너의 마음을 알아. 체린이가 10살이 되던 해, 미연이 갑자기 체린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정숙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체린의 미래를 위해 또 한 번 미소를 지으며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전화를 붙잡고 묻는 정숙에게 체린은 늘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미국 학교는 재미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여기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최고의 도예가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전화가 점점 뜸해지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의 마음은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서울 명동 갤러리.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너무 먼 곳이었어요. 시골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갈아타고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갈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던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르친 손녀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초대장 받으셨어요? 체린이 전시회예요. 응, 방금 받았단다. 꼭 갈게. 아, 엄마,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서울까지 오시는 게 힘드실 텐데.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미연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찌릿하고 아팠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
내가 꼭 가보고 싶어. 채린이한테 주고 싶은 선물도 있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회에는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올 거예요. 채린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엄마가 오시면 미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골 냄새 나는 촌스러운 할머니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다. 네 말이 맞구나.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가방을 계속 쌌습니다. 딸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손녀의 첫 전시회를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채린아, 할머니가 꼭 갈게. 네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정숙은 작은 보자기에 붉은 찻잔 세트를 정성스레 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평생 기술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손녀에게 전해줄 진짜 유산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정숙은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행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정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서울에 온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마지막 방문이 벌써 15년 전이었죠. 손에는 보자기로 정성스레 싼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정숙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딸 미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시회에 오지 말라는 부탁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상처보다 컸습니다. 서울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물결에 정숙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어요. 키 큰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은 체굴은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보여주었어요. 명동 갤러리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숙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간판들이 눈부셨어요. 시골의 낮은 지붕과 흙냄새가 나는 골목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전시회 보러 가세요? 택시기사의 친절한 질문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손녀 전시회예요. 첫 개인전이라 꼭 보러 왔어요. 와, 손녀분이 화가신가 보네요? 대단하시네요. 도예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지요. 정숙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에 도착하자 그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입구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정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보며 남자의 얼굴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아, 채린 작가님의 초대 손님이시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갤러리 안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액자들,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도자기들,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작품 좀 보세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저 붉은 시리즈는 정말 독특한 색감이에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천천히 전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린의 작품들을 발견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자신이 손녀에게 가르쳐준 기법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아름다운 도자기들.
특히 붉은 유약을 활용한 시리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유약 기술이었습니다. 화산재와 특수 광물을 배합해 만든 50년간 연구한 그녀만의 비밀이었죠. 이건 내 기술이야. 감격에 젖은 속삭임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었어요. 정숙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아한 원피스 차림의 체린이 기자들에 둘러싸여 입장하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미연과 남편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체린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젊은 예술가의 모습이었어요. 체린 작가님, 이번 작품에서 보여주신 독특한 붉은 색감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체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딸은 미국의 유명 예술대학에서 현대 도예를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첨단 기술로 개발한 특수 유약이죠.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개발한 기술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를 더 꽉 쥐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체린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녀에게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여기에 와야 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숙은 더 깊숙이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손녀의 빛나는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체린의 시선이 우연히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체린과 정숙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체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얼굴의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할머니, 체린의 외침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 꾸러미를 더 꽉 쥐었어요. 체린은 기자들의 질문도 무시한 채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마루에 경쾌하게 울렸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정숙을 꼭 안았습니다. 향수 냄새와 섞인 체린의 체온이 정숙을 감쌌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체린이. 그때 미연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전화드렸잖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찌릿했어요. 하지만 체린이 더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 오지 말라고 했어요? 체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까지 오시는 게 힘드실까봐. 미연의 변명에 체린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은 불편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체린아. 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고집을 부린 거지. 하지만 체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전시장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체린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이신 할머니, 윤정숙 선생님이십니다. 체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소개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도예를 시작한 것은 10살 때 할머니의 작은 공방에서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모든 작품의 기본 기술은 할머니께 배운 것입니다. 미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팔을 꽉 잡았어요. 준호는 미연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신 붉은 시리즈는 할머니께서 50년간 연구하신 특별한 유약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산재와 특수 광물을 배합한 비법이죠.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술 평론가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통 기법이 현대 도예에 접목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윤정숙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따뜻한 미소로 용기를 주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공방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것처럼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억을 담는 일이에요. 내 손가락이 닿은 자리, 불 속에서 변화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작품에 담기지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흙과 대화하며 얻은 지혜가 그녀의 말에 담겨 있었어요. 붉은 유약은 우리 땅에서 나온 흙과 재로 만든 것입니다. 자연의 색을 옮겨온 거지요. 전시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준호가 미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분이에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른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손에 든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찻잔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것은 내가 50년 전에 만든 작품이에요. 채린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도 그 가치가 분명히 보였나 봅니다.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찾아온 그 붉은 빛이에요. 전시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의 손에 들린 붉은 찻잔 세트가 전시장의 조명 아래 마치 살아있는 듯 빛났어요.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경외감이 번졌어요. 할머니, 이 유약 기술이 제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거예요. 채린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빛에 비춰보았어요. 깊은 붉은색이 마치 용암처럼 찻잔 표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미술 평론가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런 깊이감은 현대 도예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가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어요. 윤 선생님, 이 기법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시골 공방에서 조용히 작업해온 그녀에게 이런 주목은 낯선 것이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채린이 재빨리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공방에서 제게 이야기해 주시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정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채린의 따뜻한 손길이 용기를 주었어요. 제 스승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기본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산재가 섞인 흙을 발견했지요. 우연히 그것을 유약에 섞었더니 정숙의 이야기가 흘러나올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진지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갤러리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부끄러움,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듯 했어요.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왜 이런 분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항상 시골 출신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대학 교수인 내게 농사 짓고 도자기 만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준호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수였어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갤러리 관장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윤 선생님, 혹시 채린 작가님과 함께하는 특별전을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세대를 잇는 도예의 혼이라는 주제로요. 정숙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시골 공방에서 작업해온 자신의 작품이 서울 갤러리에 전시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채린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함께 전시회를 열어요. 갤러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어요. 여러 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젊은 도예가는 정숙 앞에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가르침을 청했어요. 선생님, 그 유약 기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도예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정숙과 미연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채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단했던 그녀의 모습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재능을, 채린을 키워주신 희생을 모두 무시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용서를 담고 있었어요. 천천히 팔을 벌려 미연을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수십 년의 오해와 거리감이 녹아내렸어요. 채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들의 포옹에 함께했어요. 세 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예 전시회가 아니라 한 가족의 화해와 재결합의 순간이 되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일주일 후 정숙은 채린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작은 화분 몇 개의 정숙은 허브를 심어 놓았습니다. 시골 텃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정을 찾았어요.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채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려줄 걸 그랬네. 정숙의 말에 채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10년 동안 매일 밥을 차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위해 해드릴 차례예요. 이 말에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골에서 홀로 보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연과 준호가 방문했습니다. 미연의 표정은 전시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다정한 질문이었어요. 좋구나. 미연아, 이렇게 다 함께 있으니 더없이 좋아. 미연은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설렜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근처에 작은 공방을 마련했어요. 체린의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공방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울렸습니다. 정말 내 공방이라고?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네. 엄마의 공방이에요. 그리고 이건 미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학교 로고가 찍힌 공문서였어요. 서울예술대학에서 엄마를 특별 초빙 교수로 모시고 싶대요. 전통 도예 기법을 가르치는 강의예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평생 농사와 도예로 굳어진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서였어요. 내가 교수라니. 체린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정숙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꿈이 깨어났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길 바랐던 젊은 시절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깊숙이 묻어두었던 소망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새 공방을 보러 갔습니다. 작지만 채광이 좋은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공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서울에서 사실 생각이신가요? 시골집은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에서의 오랜 생활, 남편의 추억이 담긴 집, 텃밭, 이웃들, 모두 그리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 때가 된 것 같구나. 시골집은 가끔 방문하면 될 거야. 체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매일 할머니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공방 한쪽에 이미 도예 물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물레에 앉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에 밴 동작이었어요. 흙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는 내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미연, 준호, 체리는 그런 정숙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도자기처럼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거구나. 정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젊고 활기찼어요.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정숙은 이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흙의 기억을 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